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베테랑스 어건 번장 문경민입니다. 대코로나 시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입시의 이 어떤 행동 제약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뭐 이번 21년도의 전형을 통해서 좀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사항들, 그리고 22년도에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러면 21년도 현재에는 또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는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3월 달과는 다르게 좀 자세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좀 힘든 입시의 와중에 좀 어느 정도 좀 기운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명회는 총 5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요. 사회적인 가장 큰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슈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해외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해외고 전형 수시에 대해서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학생부 종합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올해에는 그럼 걔네들이 어떤 경쟁률을 보였는지를 좀 말씀을 분석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이제 3년 특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어진 내용들, 그리고 3년 특례의 이 어떤 변화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 올해의 경쟁률이나 이 전반적인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요. 12년 특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항상 이제 3년 특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2년 특례 어머님들께서 많이 섭섭해 하셔서 12년 특례에 대한 전체 이 전형 방식에 따라서 이 어떤 전형들이 종류들이 있는지 지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올해 어떤 인원수들이 합격을 했는지, 정원이 없기 때문에 합격자 인원수죠. 이 어느 정도의 인원수가 합격을 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실제로 21년도 우리 재원생들이 합격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데 연고대 편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이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렇게 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부 영상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보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501-616, 445-479, 463-932 엄청나게 큰 숫자들인데요. 이거 어떤 숫자들일까요? 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인구수를 내보인 표입니다. 20년 전형, 그러니까 작년에 고3이었던 학생들의 인원수고요. 44만 명 정도가 올해의 고3의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46만 명 정도가 내년에 고3의 인원수입니다. 이 내년에 고3의 인원수가 현재 12학년의 학생들이 되겠죠. 내년에 입시를 치룰. 자, 각각의 편차를 좀 보면 작년에 고3 수험생보다 무려 5만 6천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고3 인구수 자체가요. 그리고 올해의 인원수보다 내년에는 18,000명 정도가 좀 더 느네요. 보니까. 자, 아쉽다기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의 고3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학령 인구가 줄었고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 줄은 차이를 실제 체감으로 좀 안내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지표를 적어 봤는데요. 자, 55만 명. 이게 뭐냐면 올해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뽑는 총 인원수예요. 이걸 올해 고3 인원수를 빼보면 자, 보이십니까? 무려 10만 명의 미달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지금 벌써 지방 거점 대학교들이나 이런 전문대들에서 미달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언론 발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체감인지를 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뭐냐면 올해에 주요 대학교 12개의 주요 대학교, 서울에 있는 12개의 주요 대학교, 연고, 서성, 중환경 외 이런 12개 주요 대학교에 쓰는 총 3년 특례로 뽑는 인원수가 673명이었는데 거기 지원한 총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약 5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3특 인원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몇 번 대학을 보낼 수 있습니까? 무려 20번 정도를 보낼 수가 있죠. 현실적인 수치를 위해서 또 다른 지표를 발생했습니다. 참고해 봤습니다. 뭐냐면 2018년도에 7만 3천, 19년도에 7만 3천 이게 뭐냐면 재수생 인원수예요. 재수생 인원수. 그러면 올해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한 7만 5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검정고시가 약 한 4천 명 정도라고 하고 이 10만 명에서 이 재수생과 검정고시 빼면 약 2만 6천
180여 명 정도의 미달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전문대를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평균치의 인원수인 한 8,000명 정도를 빼면 18,000명 정도의 미달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 18,000에서 26,000 정도의 오차 범위의 미달 수가 발생을 하는데 자, 이 중간 정도에 생각해서 한 2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2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도 이 5,000명의 아이들 3년 특례의 연고서성 외중 한중경 외에 이런 지원을 했던 12개의 대학교에 전체 지원 수인 애들을 몇 번을 대학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무려 2만이라고 했을 때 4번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4년 동안에 이 지원한 애들 모두 다 합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수치라는 거죠. 자, 이게 현실적으로 학생부 종합, 해외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생부 종합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해당 지표, 표들은 제가 일단 첫 번째, 이 쓰이는 어떤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학생부 종합은 해외고 학생들이 모두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3년 특례가 아닌 해외고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전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경쟁률입니다. 올해에 나오는 경쟁률을 이 가로 표시하고 숫자가 그 경쟁률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 표시가 뭐냐면 올해 전년 대비해서 경쟁률이 올랐냐 떨어졌냐를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내신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표시는 뭐냐면 아쉽게도 활동 증빙 서류를 낼 수 없고 GPA 하나만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전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적인 2단계의 요소에서는 그냥 서류만 보고 끝나느냐 아니면 면접도 보느냐 요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표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빨간색으로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 얘네들은 뭐냐면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뀌던가 없어졌던가 이러한 변동사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 먼저 고려대학교 일반 계열 적합형입니다. 화살 표시가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신설이 됐어요. 올해 전형에서 신설이 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이 전형이 경쟁률이 제일 높았어요. 고려대학교의 경쟁률이 올라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 전형 때문이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국내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해외 학생들도 지원할 수가 있지만 아쉽게도 내신밖에 볼 수가 없고 활동증빙서를 낼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종, 그다음에 동국대, 건국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경쟁률의 수치들이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데 다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세 개가 다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이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전형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올해 경쟁률은 이랬지만 그리고 올랐지만 아쉽게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섹션 보시죠. 자, 이번엔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뭐 이런 식입니다. 각각 따로 적어놓은 이유가 전형의 이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5개의 대학이 모두 다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높기는 한데 다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학령 인구의 저하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형들 다 해외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은 다 보니까 활동증빙 서류를 SAT, TOEFL, IB 뭐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없네요. 내신으로만 승부를 하는 전형입니다. 다음 섹션 보시죠. 연세대, 중앙대, 숙명여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에 대한 관심사가 당연히 높아야죠. 많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문의도 많아요. 왜 그렇죠? 몇 가지의 특징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연대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대 학종에서 활동 우수형, 그다음에 국제형, 시스템 반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다 어떻습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해외 학생들이 쓸 수가 있고 특징이 뭐다? 활동 증빙 서류를 모두 다 내신이랑 가로 표시 없죠. 활동 증빙 서류를 모두 다 낼 수 있다라는 거고 경쟁률이 지금 떨어진 게 있고 오른 게 있어요. 국제형은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인원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작년까지 뽑았던 인원수인데 해외 학생들과 그 국내 학생들을 다 합쳐서의 인원수예요. 그런데 올해 293명으로 약 2배 정도를 많이 뽑게 되고 이 안에서 죄송해요. 이게 좀 지워졌는데 해외고 학생들만 115명을 뽑습니다. 사실 연세대학교에서 3년 특례로 지원을 하게 되면 기껏 해봤자 30명에서 40명 정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종으로는 해외고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몇 명을 뽑아요? 무려 115명이나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경쟁률이 전년 대비로 올랐습니다. 5.80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시스템 반도체. 이게 뭐냐? 처음 신설됐는데 삼성전자와 연세대가 협약하에 만들어진 신설 그 전형이자 과예요. 실제로 여기 들어가면 크게 하자가 없는 이상,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에 바로 연구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협약이 되어 있는 전형입니다. 경쟁률 높았죠? 40명 뽑는데 10.33대 1을 기록을 했어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경쟁률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활동 우수형 학생부 종합인데 이쪽은 순수하게 조금 이 내신이 조금 더 높은 좋은 학생들 그리고 뭐 최상위권의 과들 그런 과들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과다라는 정도만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다빈치 숙명여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쪽 전형들은 다 활동증빙 서류를 낼 수가 없고 내신들만 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 보시면 외대와 포항공대, 중앙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역시나 어떻습니까? 다 경쟁률이 전년 대비해서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꽤 높은 경쟁 대비를 역시나 학생부 종합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류를 보느냐 면접을 보느냐 이 정도의 내용들도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섹션으로 보시면 이번엔 특기자입니다. 특기자들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오르고 반 정도 좀 다운되고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와중에 표면적인 어떤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이대는 세 개의 특기자 전형이 다 올랐어요.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 이 인구 저하, 학령 인구 저하의 이 상황에서도 이대는 좀 올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려대학교 이대, 뭐 경희대 특기자 왜 빨간색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돼요. 없어집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류 100%이고요. 특기자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활동 증빙 서류를 다 낼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뭐 동국대학교 특기자 이렇게 있는데 경쟁률들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던 GPA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활동 증빙 서류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챙기는 것. 그래서 해외고 학생들, 특히 특례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이런 전형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지원을 해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으로 또 다른 특기자 전형 섹션입니다. 또 보면 한양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글로벌 인재가 이제 없어집니다. 한양대 글로벌 인재가 이제 없어져요. 특기자 전형에서. 그 점이 좀 특이한 사항이고 나머지 뭐 서류 100 해서 경쟁률이 보시면 다 다운이 돼 있고 이 와중에 이렇게는 좀 소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과 특기자 모두 다 합쳤을 때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경쟁률이 대다수가 다운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학생부 종합 수시에 진단을 할 텐데 먼저 이 종합적인 표를 딱 나타낸 건 주요 12개 대학.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던 주요 12개 대학이 이 인원수예요. 보시면은 몇 명을 뽑았느냐라는 거에서 죄송해요. 지금 이거는 이 학생부 종합이니까 여기가 아니라 3년 특례에서 5,000명 정도가 나올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할 겁니다. 자, 학생부 종합에서의 이 표에서의 12개 대학의 기준은 3년 특례도 똑같이 이 대학들로만 표를 만들고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두 번째 영상에서 보실 때에도 기준점을 비교하실 수가 있을 거란 얘기고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봅시다. 먼저 증감률을 가장 플러스가 있는 것부터 낮은 단위, 마이너스가 큰 순서대로 좀 나열을 했어요. 그랬을 때 주요 12개 대학에서 마이너스 1.72%가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0.5, 1.0 뭐 이 정도의 규모가 사실상 체감으로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약 5만 5천 명 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3년 특례 이 대학교 12개 대학교 전체 지원 인원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 명 정도가 된다라는 점 비교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고등학교 3학년 18,000여 명 감소. 자, 이거는 뭐예요? 실질적인 전문대까지 빼고 나서 재수생 다 빼고 검정고시 빼고 했을 때 한 이 정도가 된다. 4년제 대학교들만 이라는 점이고 주요 대학 모집에서는 모집 인원수도 조금 감소를 했어요. 334명 정도가 감소를 했다는 점. 세 번째, 고려대학교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보시면은 두 군데만 지금 역시 연고대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두 군데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이 두 군데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고려대학교의 상승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설된 계열 적합성이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서 한국 애들도 많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수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외부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이들도 역시나 이동 제약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 계열 적합성으로 많이들 몰렸다라는 거고요. 해외 학생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고 실제로 14.08대 1의 기록을 발생을 했죠.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경쟁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연대 경쟁률의 상승은 아까 학생부 종합에서의 국제형도 있겠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대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대폭 상승을 해서 얘가 이만큼 올리는 데 기여를 했는데 논술 전형을 코로나 때문에 수능 보고 난 뒤에 일정 12월 7일과 8일 쪽으로 이동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수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다 끝나고 보는 거니까 여유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는 이후에 보는 거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몰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대학교 좀 뺐어요. 왜냐하면 3특에서 똑같은 지표 12개 대학교 삼아야 되는데 서울대 3특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따로 빼놓고 여기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하락을 했어요. 학령 인구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례 모집 단일 동의에서 기재 안 했고 2,600명 모집 중에서 14,5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5.63대 1의 경쟁률, 종합적인 경쟁률을 보였고요. 마이너스 1.1%를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이면 엄청나게 큰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서울대학교가 왜 경쟁률이 떨어졌냐라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상해 보는 게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에 보면 4번 문제 문항이 어떤 지원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서울대는 독서 3권을 한 걸 그걸 써야 돼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써야 돼요. 책 3권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이동의 제약 이런 가운데 책 3권까지 읽고 책을 또 써야 되니까 좀 부담감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울대의 좀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한양대학교가 지금 12개의 대학교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논술 지원이 대폭 줄었다. 역시나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책 따로 읽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논술 지원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학기 중에 또 하는데 코로나 제약이 이동 제약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학원 다니기도 힘들지 않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운이 됐다라는 점. 하지만 연대는 그걸 수능 뒤에 보는 걸로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겨서 대폭 몰렸다라는 점. 이런 어떤 논술 전형 하나에도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해외고 전형 3년 특례 안 되는 학생들과 되는 학생들 모두 다 유념해서 제가 올해 3월 달에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령 인구의 저하로 이만큼의 미달로 인해서 모든 과들이 이렇게 다운 경쟁률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일 줄 예측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이게 3년 특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를 제가 두 번째 2부 영상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